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탈북 여성들이 탈북 과정에서 이 조선족 브로커들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에 또 출산까지 하는 일이 여러 번 있다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직접 목격하신 탈북자분을 저희가 좀 어렵게 모셨고요. 아울러서 정옥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 문제를 좀 자세히 짚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 탈북자, 저희들이 이제 가명을 좀 썼습니다. 네. 이연희 씨인데요. 이 탈북자분의 요청으로 2013년에 탈북했는데 아직 신분 노출을 좀 꺼려 하셔서 저희들이 신분은 좀 공개하지 않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연희 씨라고 저희들이 불러도 되는 거죠? 네. 예. 언제 탈북하신 건가요? 저는 2013년 7월 11일에 탈북하여서 9월 6일에 입국하였습니다. 예, 2013년에 탈북을 하셨다. 예. 지금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좀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국에 들어온 지 올해 1월에 하나원을 수료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되지 예. 않았어요. 예, 조금 잘 안 들리는데 예. 저희들이 좀 소리를 좀 높게. 정옥임 이사장님께서는 이연희 씨랑 어제 그 새누리당 의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좀 세미나를 개최하셨죠? 이게 새누리당 의원들 대상으로 세미나는 그 아니고요. 부분, 예. 저희가 그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예. 정착 사업과 관련한 국제 회의를 예. 국회의원회관에서 예. 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협조를 그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님 네. 그리고 김영 의원님으로부터 받은 예. 거고요. 저희의 그 세미나의 목표는 그동안에 이제 그 정착을 위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예. 같이 비교 분석하고 또 우리나라의 2만 7천 명의 탈북민들의 자립 정착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우리나라 2만 7천 명의 그 정착민 중에 75%가 여성인데요. 예. 75%. 네, 예. 제가 기관장으로서 늘 느끼는 딜레마가 그 자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있는데 예. 이분들이 어떤 동기부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어떤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또는 탈북자분들이요. 그 상당히 많은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그런 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 해서 정착을 해서 성공하신 분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출연하신 분처럼 예.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당하고 또 중국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말 그 목도해서는 안 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신 분의 증언을 저도 어제 들을 기회가 있어서요. 예. 사실 지금까지도 좀 가슴이 먹먹하네요. 예. 이연희 씨. 네. 예, 그 탈북 과정 2013년에 압록강을 넘어서 탈북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네. 왜 어떤 계기로 탈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탈북하게 된 동기는 2010년 10월 10일을 맞으면서 제가 압록강을 넘으며 장사를 좀 하였거든요. 예. 그게 발각이 되어가지고 북한 평안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개천시 제1교화소로 제가 교화형을 받고 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형기를 맞추고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분은 이미 돌아가시고 예. 애 둘밖에 없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하다가 예. 저희 시누이분이 이 탈북해서 3년 전에 이 한국에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시누이 도움으로 애 2명을 데리고 제가 작년에 2010년도에 탈북하게 되었어요. 그 개천 수용소에는 왜 가신 거예요? 예. 개천 수용소에서는 제가 사실 북한에서 남편분이 흉기를 안고 제가 갔어요. 제가 어제도 그 예. 통장분이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압록강 연선에서 통장을 했거든요. 예. 예. 하면서 남편분이 좀 직위가 있다나 하니까 모두 그 북한으로 말하면 법관들이죠. 경찰들이 저희 남편을 조정해서 아무튼 그 압록강 연선에서는 밀수라는 것이 새 옷에도 털면 먼지가 난다고 예. 자그마한 밀수도 없는 세대가 없거든요. 저희 집 비록 치고도. 예. 그런데 사실 저희 남편이 흉기를 안게 되었어요. 한데 저는 남편이 그 입당을 위해서 예.
입당을 구해 2004년도에 제가 형기를 받았는데 2004년도 7월에 남편이 입당을 한 거예요. 예. 예. 북한에서는 입당을 엄청 높이 보거든요. 그렇죠. 노동당이 입당하는 네. 거 높이. 네, 그래서 예. 후보당에 들었는데 2014년 12월에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검찰서 예심을 받았는데 예. 그때 당시 제가 통장을 하다 나니까 보안소 그 감찰과장부터 시작해서 좀 굽이 높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예. 아무래도 통장 집이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며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검찰서에서 보안소 단계에서는 너네들이 살아날 애들이로구나 해가지고 네. 검찰서 예심을 받게 됐어요. 저희 남편이. 예. 그래서 제가 법은 잘 몰랐지만 그때까지는 북한법은 여자들보다 남자들을 좀 가혹하게 다스리거든요. 아, 북한의 법은 여성보다는 남자들 더 가혹하게 다스린다. 네, 남자들은 마구 때리거든요. 예.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예심원하고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남편이 입당 때문에 제가 5년 동안 97년도에 결혼식 해서 5년 동안 그 입당을 시도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겨우 입당을 시켜놨는데 이거는 가정의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하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제 아닌 죄를 제가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2004년도에 예심을 받고 1년 3개월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교화소에 가지 않고 어떻게나 앉은 자리에서 벗어보려고 제가 병보석으로 있었어요. 그래 병보석으로 6년 동안 모르는 분들은 1년 3개월을 받았는데 왜 병보석을 6년 동안 하면서 벗지 못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어차피 북한의 법은 교화형을 받았으면 일단 교화소에 가서 단 1%라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교화소 수용소를 가시게 된 거군요. 네네. 예. 그 이현희 씨, 그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들에게 같이 탈북하던 여성들이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어제 말씀하셨죠? 네. 그 여성은 왜 그 브로커에게, 중국인 브로커였나요? 네, 자선적이었어요. 아. 왜 중국인 브로커에게 성폭행을 당하죠? 그 여성은? 저는 처음이라 왜서 당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그날 그 여성이 들어온 그 다음 날에는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었거든요. 예. 오스표를 사가지고. 그래서 예. 저도 애들도 다 같이 떠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저녁 시간에 지금 변경이 된 거예요. 예. 절 보고 자꾸 그 브로커가 자식 한 명을 먼저 좀 보낼 수 없겠냐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식 한 명은 앞에 버스에 타고 저희는 뒤에 버스에 타서 따라가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브로커가 계속 한 명을 보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어떻게나 같이 가게 아저씨가 좀 도와줘야지 여기서 갈라놓으면 어떡하냐 하니까 예. 아니 그 버스 정류소에서부터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그렇게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중국도 걸치지 않고 북한에서 곧바로 오다 나니까 그 말을 고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 시누이를 좀 연결시켜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분이 전화 오신 데다 대고 브로커가 지금 애 한 명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 이렇게 하니까 시누이도 그저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브로커 의견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브로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렇죠, 거죠. 당연히. 예. 네. 그러니까 남자 여성을 분리시키고 아들까지도 좀 따로 떼어놓고 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폭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그 브로커가 결국은 그날 저녁에 그 답이 나왔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나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암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자고 해도 예. 그날 애를 보낸 날 저녁에 그 일이 강경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애하고 저 여성하고 바꿨구나. 예. 이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 왜 그 여성은 저항을 못했어요? 그 중국인 브로커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을 때 도망치거나 저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보죠? 아무튼 그날 저녁 좌석에서 이분이 그 탈북 여성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술을 마시는가고 하니까 자기는 막걸리 예. 막걸리를 마신다고 하니까 막걸리를 한 3병 정도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예. 들어오는데 그 좌석에서 저희 애하고 우리 4명이 앉아서 지금 저녁 식사를 먹게 되었는데
저희 느낌이 좀 별 유다르게 자꾸 그분에게 그 술을 부어주는 거예요, 브로커가. 아, 그 여성에게? 예, 그래서 저는 식사가 내키지도 않고 애가 먼저 갔지.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없을까 군심하던 찰나에 그저 큰애도 먼저 술을 그저 먼저 넣고 나 안 주니까 저도 그저 일찍이 그저 나 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술자석이 좀 오래 마련됐어요, 둘이서. 그 둘 사이에 오고 간 얘기는 제가 엿듣고 싶지 않아서 그 TV 녹음을 우정 높이 들어가지고 좀 저도 느낌이 별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저 제가 자야 될 방에서 잤거든요. 예. 그러다가 아침 거실을 통해서 새벽에 그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광경을 봤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그 성폭행이 이뤄지는 장면을 직접 목격을 하신 거고요. 네, 그랬어요. 그 브로커는 예. 중국인이에요? 아니면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죠. 조선족. 예. 네. 그 여성은 어떻게 됐어요? 임신을 했나요? 예, 이 여성은 결국 임신됐죠. 아, 예. 애를 낳았어요? 4월에 나와서 애를 낳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강제로 성폭행당하고 임신을 했다. 네. 예, 이사장님. 아, 이게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사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우리나라 오기까지 수많은 고초를 당하는데 그래도 남성들보다 여성은 이런 폭력이라든지 폭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엄청 많은가 봐요. 제가 참 이거 인간적으로 예. 참 고뇌가 참 큰 사안인데요. 예. 아까 여성이 75%라고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중국에 떠돌고 있는 우리 탈북민의 수가 예. 누구도 통계를 정확히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10만에서 15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10만 명에서 15만 명. 예, 그중에 우리와 같은 비율로 여성이 있다 한다면 반 정도는 여성이다 치면. 반 이상이 될 것이고 그 예. 탈북 여성들이 물론 그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본인이 자발적으로 뭐 중국인과 사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 본인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겠는데 브로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제3자 및 그 제3자의 아들인 청소년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그 비인도주의적인 만행이 예. 벌어지고 또 그 아이를 배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사석에서 저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모 탈북 여성의 경우는 본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아이인데 이대로 처리해주지 않으면은 자살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또 그런 뭐 유산이나 해프닝이 낙태를 벌어져서 예. 낙태를 한 케이스도 있다고 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개인의 불행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예.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 여성의 아이들 중에 1,300명의 초등학생이 있고요. 예. 중고등학생을 합치면 한 8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그 1,300명의 탈북 여성의 애들 중에 50%가 넘는 숫자가 중국인 아버지를 둔 아이들입니다. 그중에 정말요? 브로커의 네, 지금 아이도 이 있고요. 사실이 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고, 그러고 사실 그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향이 북한이기 때문에 고향 가까운 곳에서 어떻게 해서든 연락을 치고 돈을 벌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또 중국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 본인이 자유와 굶주림을 피해서 대한민국을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오도록 해주는 게 인도주의적으로 맞는 것이고요. 예. 그게 안 되면 저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요, 예. 요새는 그 중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가지고 제가 이거 TV 방송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우리가 열심히 사시면 여기서는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안 됩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미 중국에서 너무나 이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충격을 많고, 받아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 여성들이 모성애가 강하기로 유명한데요. 저렇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중국인의 애니까. 그다음에 저 증인이 말한 그 여성의 경우는 올 봄에 아이를 낳아서 입양을 보냈답니다. 근데 입양을 보내면서 또 아이의 엄마로서 처절한 마음의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했다 저 그러는데요. 애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개개인의 그 비극으로 보기에는
같은 한민족 여성들이 예. 중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진 게 않죠. 아니지만 예.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이걸 과연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있을 수 있는 문제냐라는 예. 화두는 반드시 던지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 정욱임 이사장께서 네. 말씀하셨는데 탈북을 해서 한국에 들어온 탈북 여성 1,300명 가운데 절반 정도는 중국인 브로커, 중국인의 아이를 낳고 있다. 그게 꼭 중국인 브로커는 아니고요. 예, 중국인의 아이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인의 아이. 탈북 어린이가 아닙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냐면 북한 이탈 주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예. 이 아이가 북한에서 온 아이여야 되는데 이게 증명이 돼야 중국에서 합니까? 예. 낳은 아이의 경우는 엄마는 탈북민이라 탈북민으로서 보호를 받지만 이 어린이의 경우는 온전히 엄마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법적인 한계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나름대로 방과 후 공부방이라든지 예. 대안학교까지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 어린이의 경우는 국가적인 지원을 못 받죠. 물론 이제 2년 후에 한국인으로서 귀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이 어린이들이 커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됐을 때 거의 방치된 상태에서 과연 이 부담을 누가 지을 것이며 이 아이의 인권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예.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럼 차라리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난 아이에 대해서 소위 호구,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과 같은 그걸 제공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아이들은 국제적인 미아 신세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예. 이현희 씨, 예. 그 브로커들이 여성들 가운데서도 탈북 여성들 가운데서도 조금 예쁘장한 여성들만 일부러 노린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네, 제가 그날에 예. 그 여성분하고 한 명이 더 들어왔거든요. 예. 그분이 붕대를 감고 들어왔더라고요. 붕대요? 저희하고 지금.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그 로상에서 그 보수칸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왜서 그 붕대를 감고 다쳤냐. 어디를 감고 왔어요, 붕대를? 얼굴을? 이 이마 부위를 이마 눈만, 부위를? 예, 눈만 내놓고 이마 부위를 다 이렇게 눈만 내놓고 얼굴을 전부 붕대로 감았군요. 네네, 새하얀 붕대로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엄격히 엄청 다친 줄 알았어요. 예.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제가 아는 사촌 언니가 지금 한국에서 전화를 오는 게 그 영모가 좀 이쁘게 생겼거든요. 그 여성분은. 예. 그러니까 널 다칠 수 있으니까 붕대를 아. 감아라. 그 여성분한테서 나온 얘기예요. 저희하고 직접 예. 그 동행한 그러니까 여성분이.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그렇죠. 외모를 좀 가려서 네. 그렇게 하기 위해 좀 붕대를 감았다. 네, 붕대를 감으면 아무튼 좀 보기가 예. 풍성하죠. 예쁘장하면은 이 예. 탈북 브로커들이 네. 중국인 조선족 브로커들이 노리니까 일부러 다친 척. 네. 예. 그 브로커들에게 저항하는 건 쉽지 않죠. 어쨌든 탈북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공안한테 걸릴 수도 있으니까 브로커 말을 무조건 그렇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운명이 그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탈북 여성들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당하더라도 치욕적인 그런 모욕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예. 부모님들의 소개로 형제분들의 소개로 예. 그 남한의 그 브로커들도 남한에서 그 이 사람을 데려오지 않아요 지금. 예. 그 대상자가 남한의 형제나 부모들이 있는 사람들은 덜 다치는 거예요. 예. 그 보호해줄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 한데 이 폭행당한 여성분은 남한에도 한 명도 없고 중국에도 한 명도 없고 우리 예. 나이에 이 중국의 임시매멸로 발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아무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노리는 것 같아요. 브로커들도. 예. 그런 치욕적인 일을 겪으면요. 정말 뭔가 여자로서 좀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자살을 시도할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목숨까지 내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국정원, 하나원 거기에 도착하면 여자들끼리 다 있으니까 호성 예. 얘기를 나누면 예.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흔히 잘해요. 그런 예. 분들은. 예. 예. 그다음 조사 과정에 브로커 애라는 게 밝혀지면서 서로 여자들 속에서 쑥덕쑥덕하고 이러는 느낌도 많이 받거든요. 그런 예. 분들이 결국은 왕따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고 싶지 않다. 자기 믿는 사람들하고는 로봇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성으로서 그런 일을 당하고 나면 예. 네. 주변의 눈총도 괜히 의식하게 되고 치욕적이니까 네, 그렇죠. 뭐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평생 그 정신적 충격을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와도. 그렇죠. 북한 속담에도 칼의 상처는 참으로도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는데 예. 그분들은 일생토록 그게 상처지요. 예. 참. 그 탈북 그 남성들은 큰 문제는 없어요? 네, 남성들은 예. 저희도 도착했을 때 저희 애하고 그 떠나는 분이 남성분이 한 명이 계셨는데 예. 그 남성분은 그저 막 욕을 퍼붓고 그 브로커하고 예. 그 식사하는데 술은 왜 안 주냐고 예. 뭐 어쩌고 하면서 마구 그저 말을 내뱉으니까 남성들은 그 브로커들이 크게 좋아 안 하거든요. 예. 참, 어쨌든 그래도 이 지옥 같은 북한을 탈출해서 그 과정을 겪더라도 지옥 같은 북한을 좀 벗어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신 거죠? 네, 다행스러운데 그런 사람들 손에서 유린을 예. 당한다면 그게 또 2차 충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잠시 좀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 새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 논쟁이 됐던 담배세 부분 관련해서는 인상폭을 2,000원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좀 타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좀 지켜보겠습니다. 정 이사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그런 걸 여성들은 중국인 브로커라든지 조선족 브로커에게 걸려서 이런 고초를 당할 걸 알면서도 북한을 계속 탈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북한 사회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탈북의 그 전력이 만들어지면 북한 정권에서의 감시와 예. 그 고문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또 탈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브로커들 중에도 네. 좋은 브로커도 계시죠. 종교적인 그런 예. 소명감을 가지고 구출해 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또 인도주의적으로 이런 예.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나쁜 브로커들이 우리 그 북한 여성을 상대로 해서 이런 짓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중국 내에 그 인신매매와 관련한 그런 예. 기록들도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북한 인권을 고발한 COI 리포트에 보면 예. 바로 중국 내에 탈북 여성이 겪는 인권 유린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예. 상대적으로 우리 내부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본인이 그 한국으로 들어올 의지가 있는 여성이라면 예. 예. 적어도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긴급하게 구출할 수 있는 예. 일련의 메커니즘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내에서 탈북 여성들이 저런 고초나 성폭행을 당하는 거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설 수는 없잖아요. 중국 땅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요. 민간 단체가 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예산도 없고요. 예산도 없어요. 그런 여성들 없습니다. 도와줄.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 재단에 상징적 액수의 예산이 있다가 네. 올해 그 예산을 쓰지 못했고요. 예. 앞으로도 아마 그 예산은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재단 이사장으로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데 국회나 또는 주무부처에서 예. 이렇게 지시하거나 지침을 내리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서 예. 가장 양심적인 인도주의적인 단체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고 네. 투명하게 회계를 써서 바로 저런 분들을 구출할 수 있는 분들한테 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노력을 수 할 있도록. 생각입니다. 예. 예. 뭐 제가 정 이사장님한테 좀 여쭤볼 질문인가 좀 고심은 되긴 하는데 예. 최근에 이렇게 북한의 참 열악한 인권 실태를 저희들이 계속 보도를 하는 와중에도 다른 한쪽에서 우리 사회 다른 한쪽에서는 뭐 황선 씨라든지 신은미 씨라든지 북한은 또 북한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우리의 인권 시각에서 북한 인권을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분들의 생각이시니까 뭐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논란에 대해서 최근. 제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기관이 남북하나재단이 예. 바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정착과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예. 제가 가장 애로가 있는 게요. 네. 이분들이 공부를 하든 취업을 하든 적응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정신적 트라우마예요. 예. 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요. 예. 누구도 치유해주지 못하는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은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바깥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권이라는 거를요. 예. 우리 내부에서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 또 보수 진보 얘기하는데요. 이거 진영 논리로 얘기하지 말자고요. 저런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인도주의적인 보편주의 가치로서 예. 그리고 지금 같은 민족이 당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지금 지구상에 54분 남으신 위안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해서 우리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역사 후배에게 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예, 예.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기 이현희 씨. 네. 예. 예, 좀 어렵게 저희 오늘 방송에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시간을 좀 드릴게요. 저는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앞으로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저희 후배는 두 번 다시 이런 인권 유린을 당하지 않게 예. 정부에서 좀 조치를 취하해 주지 못하겠는가 예.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고 예. 앞으로 탈북민들은 그 브로커들을 꼭 위에서만이 구선에 예. 위에서야만이 한국을 탈출하게 되는데 한국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브로커 분들의 그 사명도 제일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나쁜 못된 브로커들로부터 좀 보호해달라. 우리 정부가 나설 수 있는지 또 민간 단체가 좀 나설 수 있는지 좀 한번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네, 어렵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